충남의 알프스라 불리는 산촌마을. 마을 외곽에 새로운 집이 하나 생겼습니다. 아주 풀 때문에 이거 뭐 아주 풀고의 전쟁이요, 풀고의. 알프스 마을에 귀촌한 지 올해 4년째인 최석종 씨입니다. 이게 뭐 한 100여 평 되겠죠? 뭐 최소 심은 거 양쪽에. 근데 이제 저쪽도 작년에 이제 50대부터 텃밭을 기르며 살고 싶었던 전원 생활의 꿈. 70이 다 돼서야 그 꿈을 이뤘습니다. 좀 심고, 그러고서 이제 정원 마냥 이렇게 노년에 여유가 있는 삶. 이렇게 꾸며서 좀. 참외 하나 보여드릴까? 어릴 적 추억을 떠올리며 참외도 길렀습니다. 이게 이제 아이들이 오면은 이걸 보고서 굉장히 좋아해. 사먹는 것만 보다가 이런 데서 직접 여러 걸 보니까, 예, 그럼 너 가서, 거 가서 노란색 나오는 거 따와라. 이제 그러면 이걸 따오거든. 이제 지가 이제 이렇게, 이제 벗겨서 이렇게 먹고 하면은 참외 직접 따서 지가 먹었다고 이걸 또 자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런 모습이 이제 좀 보람 있는 것 같고, 아이들 때문에. 너무 늦은 나이에 귀촌해 농사는 포기했습니다. 하루 일과 중 유일한 소일거리는 닭의 모이를 주거나 채소밭을 돌보는 것이 전부. 단순한 하루의 일과가 끝나면 시간과의 줄다리기가 시작됩니다. 겨울 되니까 해도 일찍 지죠. 굉장히 또 여기 뭐 해만 떨어지면 아주 완전히 그냥 요즘도 선선해요. 귀촌인 최석종 씨가 삶의 활력을 얻기 시작한 것은 축제 덕분이었습니다. 매년 겨울이면 15만 명 이상 찾아오는 어른 분수 축제에서 일거리를 찾았습니다. 고구마 파는 일은 재미있었습니다. 사람들과 만나면 활력을 얻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농사도 없지. 뭐 농촌에 뭐 농사 지어도 그렇지만 겨울에는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뭐 아주 적막하게 한이 없더라고, 처음에 와서 보니까. 근데 겨울 동안에 한 2달 가까이, 1달 반 이상 이렇게 이제 그 겨울 축제를 하니까 그 와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전국 각지에서 손님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러니까 사람들 많이 만나서 좋고, 만나면 우선 대화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특히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뭐 동네 분들하고 이렇게 만나는 것도 이제 좋지만, 여러 이제 사람들을, 여러 곳곳에서 사는 여러 계층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그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또 도움도 되고 참 굉장히 좋은 점이 많아요, 이제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칠갑산 정상 아래 자리한 알프스 마을. 전형적인 산촌 마을에서 전국 최우수 으뜸 마을이 된 곳입니다. 미원으로 오셨다고 했어요, 미원? 네, 미원 많이 나요. 맛깔스러운 미원에서 오신 분들. 지금 10억 정도나 되죠. 알프스 마을엔 그 성공 비결을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습니다. 특성을 잘 활용을 하지 않고 있는 실장이죠. 나이 드신 어르신 중에서 말씀을 구수하게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한테 1년 중 300일 정도 강연으로 바쁜 알프스 마을 대표 황준환 씨. 이장님과의 사이가 어떠신 것 같아요? 그렇게 나타나요? 네? 괜찮은 편이요? 다행입니다. 이 경관이나 자연 이것을 통해서 황준환 씨가 고향에 귀촌할 때는 40대 초반. 그죠? 당시 알프스 마을은 전국에서 가장 못 사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돈이를 먹어야 돼. 사람이 와야 됩니다. 우리 마을의 현황이 농업을 봤을 때 희망이 없었다는 거죠. 농업을 하려면은 농토가 좀 넓고 좀 광활해야 되는데 우리 마을이 가지고 있는 면적 중에서 약 10% 내외가 농업이 차지하는 면적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뭐 산림자원,
저수지 뭐 이런 거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기반을 삼아왔던 농업이 어떤 비중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을이 가지고 있는 다른 측면을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을 계절적으로 나눠서 한번 해보자. 색깔 있게 하다 보니까 이제 겨울에 우리 지형이 음지지형이 있어서 그 지형을 활용을 해서 얼음 축제라는 것을 만들어내게 됐죠. 지형과 기후의 불리함을 오히려 장점으로 살려 기획한 얼음 축제. 결과는 대박이었습니다. 물을 뿌려 얼음 분수를 만들었고 하천에 물고기를 잡아 축제를 치렀습니다. 어느 누구의 도움 없이 주민들의 힘만으로 축제를 성공시킨 것입니다. 얼음 축제가 끝난 자리엔 조롱박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2km에 이르는 긴 조롱박 터널. 이제는 매년 30만 명이 찾아오는 곳. 알프스 마을의 성공 신화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키운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이게. 마을에 대박을 가져온 조롱박. 조롱박은 키우기가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닙니다. 100일 기도드리듯 정성과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성공한 마을의 대표지만 황준환 씨는 아직도 조롱박을 관리합니다. 손이 부족하면 직책에 상관없이 일손을 거두는 것이 이 마을의 운영 원칙. 최규산 씨는 기계 관련 공직에 있다가 퇴직하고 알프스 마을에 귀촌했습니다. 쉬기 위해 귀촌했지만 이젠 귀농인이 되었습니다. 저희도 단lang함이 있어가지고 쉴 목적으로 내려왔는데 막상 내려와서 보니까 시골에서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여건이. 주위 사람과 어울리고 같이 어울려야지 이렇게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 마을 영농자로 일을 하다 보니까 몸도 좋아지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니까 또 소득도 생기고 애들이고 뭐 손주들한테 잘해줄 수 있고 또 주위 서비스 산업이다 보니까 손님들이 많이 와가지고 많은 대화 하다 보니까 참 마음도 밝아지고 이 모든 여건이 이렇게 좋아지는 겁니다, 자체가. 위에 이래요. 위에 뽑아지. 일하면서 즐거움을 찾은 최규산 씨. 어떻게 제대로 돼야지. 이게 박이 박을 보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사람 사는 것도 조롱박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박잎을 삶아가지고 고기를 싸먹던가 이런 것도 합니다. 딱히. 예, 박 자체가 영양이 풍부하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되게. 박잎 냄새 맡아보세요. 냄새. 고소한 향기를 맡고 박립전 앞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노릇노릇 전을 부치는 이는 이곳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조옥순 할머니. 그런데 복색이 모두 같습니다. 직원임을 알려주는 복장이죠. 알프스 마을 기업은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식당을 하다 쉬고 있던 순덕 씨도 조리사로 취업했습니다. 고향 마을로 4년 전 귀촌한 갑춘 씨도 생애 첫 직장을 얻었습니다. 이 나이에 진짜 어디 가서 뭐 설거지도 못할 나이잖아요. 저도 이제 70이 다 돼가는데 이러는데 이렇게 형님 동생들하고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서 일한다는 자체가 눈 뜨면 갈 데가 있다는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마을 일을 하느라 늘 바쁜 귀촌인 최규산 씨. 오늘은 깻잎밭에 앉았습니다. 귀촌한 지 4년. 농작물을 재배하는 풍경도 많이 변했습니다.
달에 농사를 짓고 있는 황인세 씨는 마을 축제 덕분에 큰 덕을 받습니다. 예, 어서 와요. 예, 예. 요새 날 덥고 장마라 어렵죠? 예. 아예 다리는 거 잘 됐네요. 같다. 예, 올해 잘 됐어요. 예. 언제 좀 수확해요? 9월 말경 되면은 아마 완숙될 겁니다. 다 저희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예. 예, 저한테 큰 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마을은 이 산골 마을이기 때문에 참 영세한 농촌 마을이죠. 그래서 평균 농가 소득이 순소득이 500만 원도 못 됩니다. 그런데 마을 겨울 분수축제, 얼음분수축제 때 내외관에 나오면은 그 농가 소득을 능가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여름대로 농사를 짓고 겨울에 농한기에 한 50일 내지 60일 내외관에 나와서 일들을 하시면은 1년 농사 소득보다 훨씬 상회하는 그런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알프스 마을의 꿈이 담긴 뷰티센터. 박을 재료로 화장품을 만들고 체험하는 곳입니다. 그동안 마을에 특산품이 없어 농산물 가공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2차 가공과 3차 서비스가 어우러져 완전한 6차 산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계절 축제를 겨냥해 수십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위험 부담이 커졌습니다. 마을의 미래가 걸린 사업이라 머리를 맞대고 있는 조합원들. 귀농 귀촌인들이 마을 사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1년에 3번 축제를 하고 있었는데 여름 축제나 겨울 축제나 마찬가지예요. 하늘이 70~80% 자원입니다. 이게 날씨가. 특히 겨울 축제 그 소득이 우리가 한 80%를 차지하는데 날씨가 맑거나 요즘 뭐 어떻게 따뜻해지잖아요. 온난화돼가지고 그러면은 눈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입장료를 못 받으니까 소득이 확 줄어들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런 걸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업을 다과해가지고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화장품도 하고 뭐 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를 아이들 짜가지고 좀 추진하고 있는 거죠. 제가. 조그만 마을 기업이 화장품으로 대기업과 경쟁할 수는 없습니다. 나만의 화장품을 스스로 만들어 보는 것, 박미스트 체험입니다. 박속같이 새하얀 웃음을 짓는 학생들. 아직까진 성공적입니다. 박미스트 체험은 연중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시작했습니다. 박 하나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알프스 마을. 서비스를 해본 경험이 있는 귀농인들, 그들의 역할이 더욱 커졌습니다. 우리가 이 체험이라는 것은 서비스거든요, 사실은. 3차 산업을 어떤 최첨단을 갖는 그런 것인데, 우리 농촌에 계신 분들이 그런 것을 여지까지는 우리 체험마을의 역사가 좀 짧잖아요. 우리 뭐 외국의 사례는 몇십 년, 몇백 년 됐는데, 우리나라는 기껏 뭐 20년 남짓되는 그런 짧은 역사이기 때문에, 이제 도입이 단계이기 때문에 더 힘듭니다. 제가 생각한 데는 우리 체험마을의 구조는 이게 다 어우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농촌에 사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많으시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뭔가 이 종합 예술가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마을을 이끌어 가야 되지, 체험이라는 것 하나를 단순하게 접목을 해서는 이 소도로 지켜질 수는 없어요. 우리 농촌에 가지고 있는 어떤 다원적인 여러 가지 기능을
잘 혼합하고 믹서를 하면은 좋은 작품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